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많은 이슈들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금부터 DB금융투자 담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02475, 024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내용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 혹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이라는 풍랑을 오늘의 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전일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좀 급작스럽게 전해졌는데 오늘 뭐 삼성그룹주들이 받을 영향, 그로 인해서 또 국내 증시가 받을 영향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난 주말에 또 부고 소식이 네. 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장에 또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오랜 그 와병 끝에 이제 결국 돌아오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은 애도를 먼저 전하고 네. 사실 그렇잖아요. 고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했던 바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렇죠. 뭐 삼성이 망하면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그 큰 버팀목인 이 삼성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데 대해서 또 깊은 존경을 또 표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라는 또 그 경박함에 종목이 받을 대해서 영향. 경박함에 대해서는 또 민망함을 좀 느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또 우리 시장은 또 한 번의 지금 풍랑주의보가 지금 발효가 된 상황이죠. 네. 그 미국 대선이랑 그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난 2주간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제 또 삼성그룹 주발 또 변동성 확대가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4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거의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덩치의 삼성그룹주가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맥을 좀 짚고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지금 주요 쟁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상속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그 보유 주식이 무려 한 20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정하는 상속세만도 지금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당장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 큰 화두가 또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파기환송심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네. 요 부분까지 지금 곁들여져 가지고 상당히 좀 삼성그룹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냐면 앞서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지금 삼성그룹의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관계없는 그 외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상당히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긍정적인 이슈라고 반가운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의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라는 대내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그룹의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투자 심리를 더 흔들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주요 쟁점 가운데서 과연 오늘 외국인은 삼성그룹주 각각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종목들의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는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삼성그룹주의 이제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일단 10조 원대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이게 5년 동안 분납한다 하더라도 매년 2조 원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매년 2조 원씩 납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배당 확대를 뭐 할 것이다. 뭐 아니면 이제 뭐 사실 상속세라는 것이 굳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물납이라고 해서 이제 보유한 주식으로 이제 납부하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납부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조금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 상속세라는 이 재원 자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요거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삼성 뭐 물산의 이제 지분율이 높고 또 이제 그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뭐 배당을 늘린다든지 뭐 하는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추정일 뿐이라는 게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상속 및 승계 과정에 또 뭐 수혜주를 분리한다 또 이런 식의 작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작용한 논리는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뭐 예를 들면 지분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9%를 갖고 있는 뭐 KCC가 뭐 수혜를 볼 것이다.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에 대한 그리고 우려가 불거진다면 또 뭐 호텔 신라가 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공식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한번 요약한 표를 한번 좀 보신다면 네,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하실 건가 보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이게 한 화면에 안 나오죠? 어지러우시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표는 이제 저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구조기 때문에 적어도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뭐 수혜주다 피해주다 하는 것들은 그냥 몇 종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사실 운에 맡기는 그런 트레이딩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배 구조 자체가 저렇게 요약해 놓으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앞서 보여드린 저 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분석하다가 만세를 부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지배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이고 피해주가 무엇이 될 것이고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서 무언가 수익을 추구하시려는 노력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포지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삼성그룹주의 그 외국인 매매 동향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체크하시면 좋을 것이다.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삼성그룹주들의 방향성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그룹주의 맏형인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차트로 제가 요거 하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삼성그룹주들은 또 덩치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주의 방향을 정해본다면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삼성전자가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솔직히 저는 어느 방향으로 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향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되게 그냥 흘러간다면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상승폭이 나온다면 네. 단기 매도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에 따라서 또 뇌동 매매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이 또 이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단기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조정폭이 크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역으로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의 변동성 때문에 시장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오늘 흔들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업의
외적인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은 얘는 과매수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매도, 그죠? 과매도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비단 삼성전자를 예시로 드렸지만 다른 삼성그룹주에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된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의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그런 대응은 일단 좀 자제하시고 좀 삼성그룹주의 좀 풍랑이 잦아들 때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좀 인내하시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분석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삼성물산, 삼성 SDS가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주다. 그리고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물산의 지분은 유지한 채 또 생명과 삼성 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둘씩 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